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모두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미래를 선사할 수도 있고,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어두운 미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등 번영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정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총량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현재의 일자리 중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도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생에 걸쳐 일자리를 잃고 찾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에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된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든든한 사회 안전망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핵심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생에 걸친 소득 보장, 의료 보장, 사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안전망은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특정 부처가 아닌 전 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물론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 기술이 사람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그러한 기술이 치매, 감염병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국민, 정부가 함께 끊임없이 논의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복지부 업무보고는 이러한 고민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 개편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뿐만 아니라 핵심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병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건준욱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곽수경 사회서비스 정책관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 정책관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능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강립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강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건복지 환경 변화를 먼저 보고드린 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복지부 추진 과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사회문제 해결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복지 환경 변화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또 다른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면서 국민들은 직장 이동뿐만이 아니라 직업 이동까지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적 위험은 증대되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기존 사회안전망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유전정보 활용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가장 유망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입니다.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재구조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와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생에 걸쳐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신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혁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돌봄 문제, 감염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은 다층적 소득보장 강화,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층적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여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 시에 재산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 생계, 주거 등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입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겠습니다.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특진, 특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사보험 영역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을 충실히 이행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노력 또한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책임의 중증 외상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확대, 응급의료 전용 헬기 확충 등 응급의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방 농어촌에서도 믿고 안심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취약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사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입니다. 아동, 노인 등 가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교육부, 여가부, 행안부와 함께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 검진, 치료, 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치매 국가 책임지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급자가 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욕구에 따라 방문 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받는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하는 등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돌봄, 건강, 고용, 교육, 주거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애 주기에 따른 사회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사회 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케어 서비스 모델, 고령자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국민 체감형 사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혁신 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인 보건산업 분야를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입니다.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의 유전체 자료를 통해 맞춤형 암 진단 치료법을 개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혁신 신약,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신약 R&D 특화, 인공지능 개발 등 신약 개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이 혁신 기술을 연구하고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재생의료법,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 등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쪽입니다. 보건산업,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초기 창업지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보건산업 클러스터와 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제품화 컨설팅 등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산업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수립한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가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활용 방안과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하여 환자들의 편의도 증진시키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백신 주권 확보,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치매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최중증 장애인,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구와 돌봄 로봇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위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시간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형화된 일자리는 점차 감소하고 지능정보기술과 소통 능력, 감성적 역량이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사라지고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노무 제공 방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어려운 취업시장에서 더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개발 확산하고 중소기업 직업훈련과 사회적 경제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훈련 방식 및 전달 체계를 혁신하여 미래형 역량 개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둘째, 고용 서비스와 직업 능력 개발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수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의 보호 수준도 높이겠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포용적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제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의 개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노무 제공 방식 확산에 대응하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법, 제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입니다.
박성희 노동시장 정책관입니다. 권혁태 고용서비스 정책관입니다. 김영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김왕 근로기준 정책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고용정책실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서정 고용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서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부에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및 준비 역량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국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정책자문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노동시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래 표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양과 질,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속한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 가능성과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재 직업능력 개발 체계는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어 미래의 변화 대응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이직자와 실직자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법 규율 체계를 개편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합니다. 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2월 중 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폴리텍과 한국기술교육대 등의 학과와 교육과정을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개편하고 민간의 훈련 과정도 신기술, 융합인재 양성훈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대학 역시 미래 유망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술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숙련, 신기술 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제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와 연계한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 벤처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과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 조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 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술 역량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리더 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형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해 금년 중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여 고비용, 고위험 훈련을 대체하고 참여형 학습 방법을 확대하여 창의력, 비판적 분석력 등을 제고하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 자격 종목을 신설 개편하여 산업 인력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유망 분야의 NCS를 개발하여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안전망으로서 직업훈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직업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부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단시간 노동자에게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자 개인별로 경력 경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 능력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 니트와 경단 여성 등 비경활 인구의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학습비 지원 프로그램, 평생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범위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여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전망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이상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로 인해 효과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부는 취업 상담, 알선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에는 고객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서 노동법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불명확하여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실태 확인 등을 토대로 노사와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규율 체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문화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를 보시면 우리 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면 우리 부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자문위를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각 부처와 협업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미래에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된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든든한 사회 안전망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핵심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생에 걸친 소득 보장, 의료 보장, 사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안전망은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특정 부처가 아닌 전 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물론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 기술이 사람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동시에 그러한 기술이 치매, 감염병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국민, 정부가 함께 끊임없이 논의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복지부 업무보고는 이러한 고민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모두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미래를 선사할 수도 있고,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어두운 미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등 번영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정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총량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현재의 일자리 중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점차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도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생에 걸쳐 일자리를 잃고 찾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돌봄 문제, 감염병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은 다층적 소득보장 강화,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생애 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층적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을 완화하여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여나가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 시에 재산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 생계, 주거 등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장입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 원 먼저 보고 드린 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복지부 추진 과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사회 문제 해결로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복지 환경 변화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또 다른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면서 국민들은 직장 이동뿐만 아니라 직업 이동까지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사회적 위험은 증대되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심의 기존 사회안전망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유전정보 활용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가장 유망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입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재구조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와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생에 걸쳐 원활한 노동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복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신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혁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사회 안전망을 구축, 개편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병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건준욱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곽수경 사회서비스 정책관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 정책관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능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강립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김강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보건복지 환경 변화를